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50분 됐습니다. 가볼게요. 자, 앞에 칠판에 써놓은 것처럼 오늘은 실전 모고 4회에서요. 요렇게 5문항을 쌤이 집중해서 해설을 해볼 텐데, 자, 우리 반 이날, 즉 수요일 1시 수업 때는 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게 뭐냐면, 지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형광펜 단서 있지. 이것들의 찾는 방법과 그리고 그 단서를 보고 알아내야 되는 것, 이 부분에 조금 더 강조를 할 거고요. 게다가 수능 완성 교재 공부하기 좋아 얘기했던 이유가 구문이 조금 복잡한 게 많아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늘 지문 안에서도 그런 문제 좀 괜찮은 것들이 많이 보여서 거기에 조금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이 시간은 완전히 실전처럼 갈 거니까 조금 속도 빠르게 할 거예요. 자, 23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자, 23번도 우리 토픽은 먼저 잡아 놓을게요. 배경 지식 쌓을 거니까. 자, 토픽 부르겠습니다. 자, 23번 질문의 토픽은요, 과학적 논의에서 23번 과학적 논의에서 감정을 배제하는 것의 중요성. 이고요. 자, 로직은 문제와 해결이었습니다. 자, 그래도 23번 거의 대부분은 맞춤 문제인 것 같아서요. 쌤이 풀어줄 땐 본인이 맞춤 문제라면 이대로 푼 게 맞나라는 거 서로 검토하면서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한번 잡아볼 건데요. 됐으면 들어보자. 자, 첫 문장. 읽을게. Theory, 이론이라고 하는 건 are all about, 모두 다 interpreting data, 데이터를 해석하는 문제다. 이론이란 데이터를 해석하는 것이다. And hence, 그러므로 the most frequent, 가장 빈번한 dispute, 논쟁의 subject, 소재이다. in science, 어디서? 과학 안에서. 그러면 첫 문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결국 theory, 이론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이론이라고 하는 게 dispute, 뭐를 끌어들인다? 논쟁을 끌어들인다. 아마 이건 것 같은데? 그럼 난 첫 문장 읽고 이렇게 잡았다. 얘들아, 쌤 봐봐.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해내는 게 뭐기 때문에?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나 첫 문장 요 정도로 잡아봤어. 이론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지고요. 그러니 논쟁의 대상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경 지식을 깔자고. 얘들아, 해석이다 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라는 거야? 주관적이라는 거야? 해석은? 주관적이죠.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주관적인 영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의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건 견해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을 전제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괜찮니 여기까지? 자, 다음 문장 그대로 가볼게. 자, it can be hard. 그래서 어려울 거예요. 뒤에 not to, 뭐뭐 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거든. 그럼 내가 여기서 형광펜 칠 단어가 뭐였냐면 hard, not to에다가 형광펜을 칠 거거든. 분홍색깔. hard not to. 밑줄 쳤어요. 자, 그럼 쌤이 친 의도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 hard도 뭐 한 거야? 어렵다. not to 뭐야? 안 할 거다. 그럼 이거 무슨 부정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중 부정이 되는 거죠. 쌤 그러면 뒤에 보니까 hard not to develop네요. 만들지 않기는 어려워 라는 건 만들 수밖에 없어. 그럼 그걸 강조해야 되니까 뒤에 더 읽어보니 some degree of emotional attachment to a theory one has proposed 이렇게 나왔네. 누군가가 만들어낸 이론에 대해서 감정적인 attachment 대답해봐. 이거 뭐죠? 애착이란 뜻이잖아. 정서적 애착이 있을 수밖에 없대. 그럼 얘들아, 칠판 다시. hard not to에서 이중 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문장의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문장이 뭐냐라는 걸 봤더니 결국 이론에 대한 감정적인 애착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잖아.
이해돼요, 여기까지? 다음 문장 또 가볼게. 결국 이론이라는 건 논쟁의 대상이고 그래서 내가 만들었다면 여기에 감정적 애착을 가져. 야, 그러니까 it is always nice. 이건 항상 좋은 걸 거야. 여기서 밑줄 칠 한 단어 형광펜 nice. 선생님 nice는 왜 치셨어요? 야, 좋은 거야. 그럼 사람마다 생각이 다 똑같나? 다를 수 있나? 다를 수 있잖아요. 이거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옳은 거야, 현명한 거야, 괜찮은 거야, 이런 것들. 이걸 가치 판단의 용어다라고 쌤이 설명했고, 가치 판단이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생각을 말할 때 쓰는 거라 필자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단어다. 필자의 주장을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It is nice to have college. 너의 동료들이 debating your idea. 당신의 이론에 대해서 디베이트, 뭐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토론하라고 하는 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럼 다시 칠판 봐봐. 논쟁을 하는 건 그럼 좋은 거라는 거야, 나쁜 거라는 거야? 필자 생각에는? 좋은 거야. 맞아. 그럼 적어놓고 아까 필자의 주장에서 알 수 있는 거, 이론에 대한 논쟁이 벌어져? 이거는 좋은 것이야. Certainly, 확실히, if they subsequently, 그것들이 연속해서 crystallize, 분명하게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지. In what? 무엇을 분명히 할 거냐면 can be considered a real theory. 진짜 이론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걸 crystallize, 분명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건 더 좋은 일일 거야. 그럼 결국 중요한 말, 논쟁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거, 무슨 애착은 존재하긴 하고 감정적 애착은 존재하긴 하고 말이야. 여기까지 됐니? 그리고 다음에 형광펜 칠 단어 하나 나오잖아. 뭐야? So. 그렇지. 그럼 쌤, so는 뭘 나타내요? 여기까지 나왔고 so가 나왔다는 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결과가 되는 건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앞에서 나와 있던 이 내용들이 뭐가 되는 거고, 원인이 되는 거고, 그 원인에 이어지는 결과가 나오는 걸 거 아니야? 괜찮지? 그럼 읽어볼게. So, 그 결과, when ongoing, 지속적인 investigation, 조사가 show that, 알려줬어. Your theory, 당신의 이론이 is not perfect, 완벽하지 않다는 걸 알려줬어. 됐죠? 그럼 내 이론이 맞다는 거야? 틀린 부분이 있다는 거야?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럼 그거 받아들여야 되잖아. 근데 뒤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 It may be hard. 어려울 수 있어요. To swallow. 뭐 하는 게? swallow 하는 게 어려울 수 있대요. 칠판 다시 봅니다. 내 이론이 완벽하지 않대요. 됐어? 그러니 논쟁이 생길 거고, 근데 나는 내가 만든 이론에 대해서 뭘 가지고 있고, 감정적인 애착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하는 게 어려워질 거냐면 swallow 하는 것이 어려워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줬거든. 자, 그럼 여기서 단어 뜻 조금만 잡고 가자. 얘들아, swallow라고 하는 건 우리가 초딩 때 배웠을 때는 날아다니는 제비 이거였을 거고, 얘가 동사로 나오게 되면 뜻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1번, 2번. 자, 첫 번째 뜻은 뭐냐면 swallow, 삼키다 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뜻이야. 먹는 거, 삼키는 거, 꿀 거. 그래,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 내가 그 개념을 삼켰어. 내가 그 내용을 완전히 삼켜버렸어. 그 말은 그 내용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 이런 말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swallow가 삼키다. 그래서 2번 뜻이 받아들이다, 이 뜻으로 보는 거고, 쌤 받아들이다라는 단어는 이거랑 뉘앙스가 완전 똑같겠죠? accept, 내가 받아들였다고. 쌤 그럼 다시 내 이론에 대해서 내가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내 이론이 완벽하지 않을 때도요, 받아들이는 것이 뭐해진다라는 거구나.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는 거구나.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리고 다음 문장 한 번 더 형광펜 갈게. The opposite also happen. 반대의 일이 또한 벌어집니다. 형광펜 쳐보자. 반대의 일이 벌어집니다. 그럼 쌤 여기서 반대의 일이라고 하는 건 칠판 뭐 하는 것의 반대?
받아들이는 swallow에 반대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럼 여기서 네 opposite이 시사하는 단어는 오히려 내 이론이 틀렸어 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 이론이 이거 맞는 거야 라고 입장을 고수하는 게 나오지 않을까? 맞지? 그래서 네 opposite 밑에다 써봐. 옹호라고만 써봐. 내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계속 읽을 거예요. 다음 문장 갑니다. Some scientist에다가는 네모 박스만 한번 쳐봐. 계속 형광펜 치고 싶긴 한데 중복될 것 같아서. 자, 여기서 내가 네모 박스를 치는 이유는 하나야. 과학자 전체에 대한 얘기야. 일부 과학자야. 일부. 그럼 얘는 주제겠어? 예시겠어? 예시. 그럼 이 예시는 나 또 따라와봐. swallow. 받아들이는 과학자들이겠어? the opposite.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겠어? 받아들이지 못하는 과학자들이겠죠. 그래서 opposite. 아까 옹호라고 썼을 거예요. 그걸 some scientist에다 화살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럼 상위 진술, the opposite에 대한 some scientist 무슨 진술? 하위 진술로 예시 들어가고 있구나 확인이 돼요. 자, 빠르게 읽겠습니다. 야, 일부 과학자들을 have 밑줄 championed. 그들이 좋아하는 이론을 championed. 이거 무슨 단어요? 옹호합니다. 게임 끝났지? 옹호한다란 말 똑같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난 다음 문장으로 쭉 내려올 거야. 쌤 다음 문장 뭐로 시작해요? this로 시작하고 있지 않아요? 형광펜 쭉 갑니다. this, once more emphasize까지 밑줄 칩니다. 자, 쌤 여기서 once는 다시 한번 이라고 해석을 할 거거든. 자, 그럼 this는 앞내용. 쌤 앞내용은 이거죠.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틀렸을 때도 받아들이기가 뭐하더라? 어렵더라.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emphasize 뭐 할 거야? 강조해 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 칠판 보세요. 내가 강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건 이 강조의 대상이 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emphasize. 그럼 그 대상이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뭐랑 같을 가능성이 너무 높아. 주제랑 같을 가능성이 너무 높지. 그래서 emphasize는 가져가야 되는 단어거든. 그래서 뒤를 볼게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뭘 강조해 주냐면 이제 밑줄 들어가야지. emphasize가 여기야 라고 화살표 치고 있는 거니까. 그쵸? 자, 뒤에 쭉 밑줄 쳐요. emphasize 뒷부분을요. The importance of keeping scientific debate impersonal and focused on the contents only 까지만 밑줄이에요. 결국 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한다면 emphasize의 강조를 받고 있는 이 부분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여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것은 또한 뭘 강조하게 되냐면 important, 중요하다 이 말이야. 이 단어도 아주 중요한 단어죠. 뭐가 중요하냐면 keep, 오형식 동사예요. scientific debate가 목적어가 되고요. impersonal, 이 목적격 보어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칠판 잠깐만 볼게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와서 impersonal 이라는 단어에다가는 한 번 더 강조 표시를 좀 했으면 좋겠고, 그냥 이 단어 생긴 거로만은 봤을 때 personal에 IM이 붙어 있으니까 뭔가 부정적인 논조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얘도 personal이 인간이잖아요. 그 앞에다가 임이 붙었으니까 그냥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되고, 너무 인도적이지 못하다 약간 이런 말도 있는데 수능에서 진짜 많이 나왔던 건 2번 뜻이야. 일단 personal은 사적인, 개인을 이런 뜻이죠. 그러면 개인은 생각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주관적이다를 내포해. 근데 앞에 임을 붙였지? 그럼 어떻게 바라보란 얘기일까? 객관적으로 바라보란 얘기야. 그래서 2번의 뜻이 impersonal 나오면 객관적인, 특정 관점에 치우쳐지지 않은 이렇게 긴 단어로 쓰이기도 해요. 자, 외워놓읍시다 여러분들. impersonal 나오면 무슨 뜻이다? 객관적이다. 그럼 여기선 당연히 몇 번이 맞겠어? 2번이 맞겠죠.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또한 과학적 토론을 객관적으로 보란 얘기고요. 그럼 여기서 객관적이라고 하는 건 감정적인 애착을 버리고 보란 얘기인 것 같고, 따라와줘요? 그러니 컨텐츠만 보는 거죠. 내 애착을 보는 게 아니라요. 됐나? 마지막 문장 가보자. 형광펜. even if 잡아야 되겠죠. 그럼 쌤 마지막 건 우리 머릿속에 이것 떠올라야 되겠는데요. 자, even if 밑줄 쳤다라고 하는 건 뒤에
A, B 나올 거란 얘기였지? 그럼 어디를 봐야 되는 거지, 우리? B 자리가 똑같이 또 주제겠지 라고 생각하기로 했잖아. 자, 그럼 이 문장 그대로 읽을게. 조금 길어서. 자, even if 앞에서 괄호를 열어볼까요? 그럼 A 어디서 끝나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 A가 even if에서 밑으로 두 줄 내려오면 is wrong 여기까지 괄호 닫습니다. 자, 그럼 뒤에 one should 이하가 B 자리에 들어가니까 얘가 밑줄이 쳐지는 게 맞을 것 같죠? 자, one should부터 일단 한번 읽어볼게. 잘 따라와봐. 자, 누군가는 항상 유지해야 돼요. polite.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 해야 되냐? polite. 정중.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잖아. 그럼 밑줄 칠 한 단어는 뭐야? 제일 중요한 단어? polite. 정중해야 돼요. 그럼 쌤이 정중하다는 건 주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이라는 거야? 객관적이어야 해요. 왜? 위에 것도 뭐였고? 칠판 봐. 주제였고 여기 것도 뭐였지? 주제여잖아. 그럼 두 개는 어때야 돼? 같은 말이어야 돼. 한쪽 입장에 치우쳐지면 안 되고 정중하다는 건 남들의 생각을 존중해 줄 줄 알아야 돼. 이런 말일 거 같지? 뒤에 더 읽어볼게. And 그리고 말이야. May I suggest an alternative explanation? 내가 다른 설명을 제시해봐도 될까? 라고 하는 표현이 is far more effective. 훨씬 효과적일 거야. 뒤에 than 뭐보다 let me explain to you how it really works.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설명을 내가 해봐도 될까?가 좀 더 효과적일 거야. 그럼 쌤 우리 밑줄을 좀 쳐볼까요? 맨 처음에 나오는 may I 하면서 나왔던 물음표 문장에다가 밑줄을 쳐보시고 then 뒤에 있는 let me로 시작하는 문장에다가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건 may I의 표현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은 앞에 거겠어? 뒤에 거겠어? 앞에 걸 거야. 그치? 그럼 may I 옆에다 적어봐. 이해되나? 정중한 대안 제시라고 써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let me explain 이 부분에다가 정중하지 않은 반박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more effective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뭐가 더 효과적이야? 정중한 대안 제시가 훨씬 더 효과적이야. 괜찮아? 그럼 얘들아 이 내용 쭉 훑어지나 나 좀 따라와봐. 자, 이론이라는 건 늘 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논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논쟁은 nice,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것이다. 다만 우리는 이론에 대해서 뭘 가질 수밖에 없고 감정적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우리는 틀렸을 때 뭐 하기가 어렵다. 대답? 대답?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능한 어떻게 봐라. 대답? 객관적으로 봐라. 그리고 남들의 생각을 반박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정중하게 하는 게 좋다. 괜찮지? 자, 그럼 선지 가보자 얘들아. 이렇게 와야 돼. 자, 1번 봐봐. 내가 직역해볼게. 잘 들어봐. 과학적인 이론화. on. 이때 on은 about이랑 똑같아. 뭐뭐에 대해서 말이야. 그럼 뭐에 대해서 과학적 이론화를 시킬 거냐면 정서적 유대의 영향력에 대한 과학적인 이론화. 이 말이야. 그럼 얘들아 7번 봐봐. 지금 1번 선지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정서적 유대라는 걸 따라와줘요. 뭐로 설명하겠다? 과학적으로 설명할게. 이 말이거든요. 돼? 난 얘를 좀 적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선지 해석이 고3들은 가장 디테일해야 돼. 뭐야 쌤 이렇게 봤을 때 일단 뭐 정서라는 말은 똑같이 동어 반복이 되고 있는 말은 맞죠. 감정. 근데 이거에 유대다라는 말은 한 적이 없으니까 동어 반복에 탈범주를 합쳐서 오답을 구성했구나. 이게 선지 분석. 자, 2번도 한번 내려가 볼게요. 우리가 impact, 영향력이 있는데 methodological 하면 방법론적인, 체계적인 이 뜻이거든. 그럼 방법론적인 편향이 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데. 그럼 쌤 7번 봐요. 자, 2번도 우리가 데이터를 뭐 할 거야? 해석해 볼 거야. 근데 이 데이터 해석에 뭐가 존재해? 방법의
편향이 존재하고 있어 이 말이었지. 쌤 그럼 이 데이터 해석을 하는 거다라는 말은 첫 문장에 나온 동어 반복은 맞지만 방법이 뭐가 치우쳐져 있다라는 건 또 탈범주가 되는 거죠. 본인이 선지소거 할 때 이 X 표시가 내가 한 거랑 맞나 계속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됐어? 자, 3번도 내려가 볼게요. Practical procedure 하면 실용적 절차. in 뭐 하는데? 이론을 발달시키는데 실용적인 절차가 있대요. through debate. 뭘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럼 3번 선지도 분석해 볼게. 토론을 통해서 이론이 발전하는데 여기에 실용적 절차가 있답니다. 이 말이지. 그럼 토론이란 단어는 또 나왔던 말은 맞아요. 근데 이론을 만드는 걸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실용적인 절차를 따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탈범주가 또 섞여 있네요. 자, 그리고 4번 갑시다. important, 중요성이 있어. 오브, 뭐에 대한 중요성이 있냐면 keeping emotion out이야. 아, 여기 밑줄. keeping emotion out에다가 밑줄이야. 자, 감정을 out, 뭐 하라는 거야? 배제하라는 거지. 그럼 얘들아, 감정을 배제하라라는 거 위로 다시 올라가서 우리 요 단어 하나만 다시 찾자. impersonal 이란 단어 아까 체크하고 내려왔지. 그럼 impersonal이란 단어를 4번에 keeping emotion out에다 화살표로 연결해 보자고. 그럼 결국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남들한테 비판할 때는 감정 건드리기 쉬우니까 정중하게 해. 자, 정중하게라는 단어 어디 있었죠? polite라는 단어 있지 않았어요? 걔도 밑줄 쳐서 keeping emotion out에다 화살표 연결이야. 이해돼? 그러니 정답은 4번 맞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5번 내려옵니다. challenge, 문제가 있답니다. faced, 직면하는요. when, 뭐 했을 때. 과학적 이론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 동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을 때 문제가 있답니다. 자, 얘도 마지막까지 분석해 드릴게요. 자, 5번 갑니다. 동료의 비난을 받고 있대요. 이때 문제가 발생한답니다. 자, 선생님 여기서 누가 나 틀렸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중심 소재도 아니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도 언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 얘는 모두가 탈범주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리고 쌤이 중간에 문장을 안 읽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잠깐만 봐보자. 자, 아까 some scientist 이 문장 있지? 이거 내가 안 읽고 넘어갔었거든? 찾아지나 봐. The opposite also happens. Some scientist. 찾았으면 끄덕. 찾았어요? 자, 그럼 여기서 some scientist 문장 구문 분석 한 번만 해줄게. 조금 복잡했었어서. 갑니다. 자, 일부 과학자들은 옹호합니다. 자신들의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론을요. with, 뭘 가지고 뒤에 such가 나오죠. 자, 이때 such에다 동그라미를 쳐보자. such, 동그라미. 그리고 이 such란 짝꿍으로 뭐 있나 확인해주면 가장 좋냐면 대시 이어지나를 확인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앞에 such 있고 뒤에 that 골랐어. 맞죠? 그럼 such that 나왔으니까 뭐뭐 하는 정도로 이렇게 번역하면 돼. 그럼 대절하는 정도로 such passion, 열정을 가지고 옹호합니다. such that 뭐뭐 하는 정도로. 근데 대절 뒤로 좀 복잡하더라. 걔네들이 were considered. 이때 were에다가 동글. 쌤, 이 비동사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바로 뒤에 있는 considered에다가 화살표 연결. 얘한테도 걸리는 수동형이었고요. 바로 한 줄 내려오시면 and라는 등위 접속사 나옵니다. 확인되세요? 그리고 뒤에 taken이라는 PP 형태가 또 나오죠? 원은 taken에도 화살표로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석되나 봐. 네, 그들이 preposterous 밑에 터무니없는 이라고 나와 있죠. 그들의 동료들에 의해서 터무니없다고 여겨지면서 barely, 절대 taken seriously,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정도까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이론을 열정적으로 옹호하게 됩니다. 해석되면 끄덕 한번 해볼까? 괜찮아? 직독직해 하는 거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한 번만 더 봐봐. 이것도 잠깐 잡아줄게. 자, 보면 far more effective in getting a message across 이렇게 나왔지? 자, 여기서 동글 get
그리고 across 동글. 자, 두 개를 밑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한 쌍으로 연결해서 화살표 빼봐요. 자, get across는 한 단어로 보셔야 됩니다. 뜻은 뭐냐? 1번 갑니다. get across, 건너가다 라는 뜻이고요. 다리를 건너다, 장애물을 건너다. 마지막 줄에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get across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이해시키다 라는 단어가 있어. 자, 건너가다, 이해시키다 이 두 단어로 봤으면 좋겠고 지금의 경우에는 2번 이해시키다로 쓰였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이래 내가 수요일 풀셋 시간에는 이걸 되게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있어. 그냥 네모 박스 쳤어. 다시 for example 나와서 네모 박스 쳤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떤 의미로 문제에 적용해 봤는지 여기가 우리의 디테일이야. 이게 잡히면 2등급 안정 나오는 거고 수능 때 이게 안 잡히면 내용 어려워질 경우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듣기 만점 안 나온 사람 손 들어봐. 듣기 만점 안 나왔다. 만점. 자, 이분들은 집 가면 바로 뭐 해야 돼? 듣기 오답 노트 해야 돼. 듣기는 듣는 양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풀셋의 집중력에 따라 좌우가 돼.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라니까. 그치? 그러니까 듣기 오답 노트 할 때는요, 내가 음원 올려줄 거고 내가 안 올려주면 EBS에서 바로 다운받아. 시간이 안 맞으면. 듣는데 한 문장 플레이하고 멈춰. 들린 말을 그대로 써, 영어로. 아니면 영어 쓰기 너무 힘들면 한국말로 써도 상관없어. 뭐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한테 어디 가자고 함 이런 식으로 말이야. 또 다음 문장 플레이해. 들리는 대로 적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한 문장씩 끊어. 끊고 답이 왜 이건지 확인해. 그리고 다시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말고 쭉 들어. 안 들리는 표현이 단 하나도 없어야 돼. 그 연습만 하면 돼. 듣기는 아주 쉬워. 못 들어서 틀리는 거라 듣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수업 때는 안 다룰 거니까 좀 잘 해주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알았어. 자, 23번 끝냈고요. 자, 오른쪽에 24번도 바로 갑니다. 자, 오늘 요 문제는 제가 별표를 좀 치고 싶습니다. 24번 별표. 얘들아, 니네 오늘 너무 캄다운한 거 아니야? 너무, 야, 숨 안 막혀 너희들? 괜찮아? 말 좀 해봐. 이 얼마나 이 공허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봄샘 소리밖에 없잖아. 같이 얘기하면서 들어야 돼. 따박따박 말해야지 안 졸리지. 앉아서 듣고만 있으면 졸립니다. 알겠지요? 한 번 알겠지요? 얘만 하는데 알겠지요? 알았어. 자, 24번 봐. 자, 얘도 토픽이야. 말해놔. 자, 세대 간 서로 다른 경청의 의미. 세대 간 서로 다른 경청의 의미. 얘들아, 너희랑 나랑은 같은 세대야? 다른 세대야? 같은 세대야. 내가 먼저 대답했지? 무슨 세대야 우리는? 같은 세대야. 같은 세대. 자, 그러면 내가 나온이한테 물어볼게. 나온아, 친구가 네 말을 되게 잘 들어줘. 그럼 잘 들어주는 건 너한테 어떤 의미야? 어땠을 때 얘가 내 말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 친구가 없어? 그건 알지. 어땠을 때 그래? 호응할 때. 그치? 그냥 약간 이거 영혼 없는 거고. 진짜? 너무 속상했겠는데? 약간 이렇게 반응을 해주는 게 또 경청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당연히 문화가 달라지고 사는 세대가 다르면 경청의 모습도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뭐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냥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들어만 주는 게 경청이라면, 요즘 우리는 약간 내 말에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호응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토픽 봐봐. 세대마다 잘 들어주는 게 뭐다라는 의미가 뭐하다? 다르다. 근데 얘들아, 내가 이 질문을 왜 별표 쳤냐면 경청뿐만이 아니야. 그냥 수능에 아주 자주 사용되는 소재로서 세대 간의 차이, 세대 간의 관점의 차이, 인식의 차이, 이런 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 정도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글은 로직이 아주 좋은 게 많아요. 그럼 쌤 생각해보니까 오늘은 로직을 따로 안 적고 있네요, 우리가? 맞지? 23번 문제에서도 로직 안 적지 않았어? 적었니? 내가 문제와 해결을 적었니? 그럼 그거 지우자. 오늘 내가 그 폼에서 안 잡으려고 하거든. 이게 다 그 가평 증후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시차 적응이 오늘 조금 힘들거든요. 양해를 구하면서. 자, 23번의 로직을 지울 거야.
왜냐면 전지문에 있는 형광펜 단서를 하나씩 디테일하게 다 잡을 거라 로직은 딱 하나만 내가 보통 적는데 그렇게 축소시키지 않으려고 이 시간에는. 자, 조금 더 다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형광펜 옆에다 쓰는 말들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가요, 김한나 봐요. 자, 첫 문장부터 부릉부릉. Generation, 세대는 is one type of identity, 정체성을 분류하는 한 가지 유형이다. 아이, 전서연. 되죠? Then is often overlooked. 근데 자주 간과가 된다. In research about diversity. 다양성의 연구에서 보통 간과된다. 그 뒤에 different, China and communication occur culture. 문화 간의 소통에 대한 연구에서 자주 무시가 된다. 됐지? 얘들아, overlook 이란 단어에다가 형광펜을 쳐봐요. 자, 여러분들 overlook은 뜻이 뭡니까? 무시하다, 간과하다. 그럼 똑같은 거 뭐 있어요? dismiss라는 단어가 가장 똑같거든, 수능에서는. 이 두 가지는 무슨 논조가 있냐면 내 친구랑 대화하다가 야, 너는 왜 내가 하는 말마다 무시해? 라고 내가 친구한테 말할 거야. 너무 기분이 나빠서. 그럼 그 말 안에는 어떤 상황이 전제돼 있어? 네가 내 말을 들어줘야 하는 건데 근데 네가 내 말을 지금 안 듣고 있어. 이게 전제된다니까? 그럼 무시하다, 간과하다는 이걸 봐야 하는데 뭐 하고 있어? 못 보고 있어 라고 비판하는 논조가 섞여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overlook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글은 비판의 논조다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요. 비판. 피일자의 주장을 무시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잡았으면 좋겠어. 그럼 분명히 이런 식으로 글이 개진되지 않겠냐? 야, 니네가 지금 이거 봐야 되는데 못 보고 있다? 하지만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렇게 말하면 좋지 않겠어? 그래서 다음 문장에 형광펜 칠게 딱 나와. 뭐가 나왔어? 예시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야. 한나야 봐. 됐지? 앞으로 와, 김한나. 앞으로 와. 그래서 나는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할 거냐면 필자의 주장을 무시하는 현실이야. 야, 요즘에 사람들 이런 거 다 무시하던데. 그래서 나는 이 통념이야. 유사하죠? 앞이든 뒤든 눈만 뜨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 통념. 그럼 이 옛 부분이 반박이 되겠구나. 그럼 쌤 생각에 너 이거 지금 무시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거는 중요해. 그럼 여기가 중요할 거 아니야. 옛 부분이. 맞지? 내 말 맞지? 자, 옛 뒷부분 봐봐. 하지만 다른 세대, 다양한 세대는 자신들만의 공유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norm, 규범과 and value, 가치에 대한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갖고 있어. 뒤에다 for the way, 무엇에 대한 they communicate, 그들이 소통하고 interact,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범과 가치가 서로 달라. thus, 그렇기 때문에 creating unique, 독특한 문화적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거야. 됐어? 그럼 칠판 봐봐. 결국 요렇게 잡았어. 자, 그럼 필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세대 간의 다양성을 안 보고 있는데 오히려 세대마다 고유한 그들만의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유한 방식은 우리가 봐줘야 되는 거야. 세대마다의 공유성 중요한 거야. 됐지? 그리고 뒤에 형광펜이야. 자, 간다. recent research에다 형광펜. 선생님, 여기 지금 research라는 단어 나왔거든요. 그러면 부연 설명일 거예요. 1번. 부연 설명은 뭐예요, 쌤? 결국 예시라는 논조를 옹호하려고 쓴 걸 거 아니야. 강화하려고. 맞지?
그 문장 다음 문장으로 내려와 봐. Listen to research 문장 어디서 끝나나 눈으로 쫙 봐. 쫙 보다 내려오면 그 다음에 연결사 뭐 나와? For example 나와 있지. 확인되지? 형광펜 칠까 말까? 쳐야 되겠지. 그럼 쌤 얘도 예시잖아요. 예시라는 건 부연 설명 2번이란 얘기잖아요. 맞지? 안 읽어야지. 또 쭉 내려와 봐. 얘들아 내려오다 보면 내가 밑줄 치고 싶은 연결사가 하나 더 들어가. 뭘 것 같아? In other word. 찾았어? In other word? 그럼 흐름 한번 봐봐. research나 for example은 다 부연 설명 1, 2번이야. 묶여서 얘를 지지해 줄 거야. 근데 어찌됐든 얘네들은요. 부연 설명이라는 거니까 구체적인 진술이잖아요. 지난주 배웠던 거 써먹읍시다. 구체적 진술이고 뒤에 in other word를 쓰고 있네요. 맞죠? 그럼 앞에 구체적 진술 얘를 정리해주는 무슨 진술 쓴다 그랬지? 일반적 진술 나올 거다라고 쌤이 계속 얘기했잖아. 그러면 쌤, 이 앞에 1번, 2번 읽는 거보다 이 부분 집중해서 읽으면 우리가 다 잡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in other word 뒤에 밑줄 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따라와봐. 자, how, 어떻게 특정한 세대적인 밑에 cohort, 집단이 expect to listen relationally, 서로 관계적으로 들을 것인가를 예측해 볼 겁니다. 근데 이게요, 밑줄 differ from another generation's value까지 밑줄이야. 세대의 가치마다 뭐하다? differ? 달라진다. 그만 결국 뭐야? 칠판. 세대마다 뭐하다? 고유한 방식이 정해져 있다. 니네가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뭐냐? 세대마다 다른데 그걸 놓치고 있다. 이런 말 아니겠냐고. 맞죠? 자, 이제 마지막 거 조금 더 중요한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바로 다음 문장 보시면 this입니다. 자, 또 지시사 나왔으니까 밑줄 치고 싶은데 나는. 근데 어디까지 칠 거냐면 this can have rearward implication까지 쫙 밑줄이야.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implication입니다. 쌤, implication은 언제 쓰는 거예요? 암시라는 말이거든. 그러면 얘 직역해보면 this, 이 내용은 현실에 암시하는 바가 있어.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말 들어보지 않았어? 이런 연구는 우리에게 이런 점을 시사합니다. 많이 들어본 말이잖아. 얘는요. 필자가 하고 있는 주장을 현실에다가 적용할 가치가 있다. 이럴 때 쓰는 말이야.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글이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된다? 맨 처음에 뭐부터 했어? 내 말 무시하지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비판했지? 왜냐면 이건 이렇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대 간의 다양성, 이건 현실에 적용해야 되는 거야. 무시하지 말고 놓치고 있지 말고 이거는 우리가 봐야 되는 거야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끝나는 말이거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대로 잡았으니까 선지를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1번부터 가보자. Do we truly, 우리는 정말로 듣는 거야? pretend to, 듣는 척 하는 거야? 이 말이지. 뭐야? 쌤 지금 1번 선지는요? 듣는 척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는 이 듣는 척을 한다 라는 말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1번 선지는 아주 쉽게 탈범주로 처리를 했을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가봅시다. 자, 좋은 듣는 것. 이 세대마다 어떻게 다른가? 괜찮은 거 아닙니까? 2번? 3번 가보겠습니다. What? 무엇이냐? Z세대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쌤, 그러면 3번 선지에서는 무슨 세대만 말하고 있어? Z세대만 말하고 있지. 그럼 쌤, Z세대만 말하고 있다는 건 지역적인 소재죠. 세대 간의 차이를 말해야 되는데 말이지. 자, 4번 한번 가볼게. 나는 유력한 오답이 4번이었을 것 같거든. 그래서 이건 별표 하나를 좀 쳐놨으면 좋겠고요. 잘 보세요. 내가 왜 그 말을 하나.
자, 2번과 4번의 차이점을 내가 설명해 줄 건데 일단 2번 선지에 있는 good listening과 4번 선지에 나오는 listening well에다가는 똑같이 동그라미 표기를 해봐. 그럼 얘들아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잘 듣는 거. 경청에 대한 얘기야. 근데 이 글의 주제는 경청이 세대마다 기준이 달라진다 이 말이었거든요. 근데 4번 선지 읽어보면 야 경청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intergenerational 세대 상호 간의 세대 인터 서로 간의 예술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4번 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쌤 경청이라는 말을 4번은 던졌어요. 똑같이. 근데 이 경청이라고 하는 건 세대 간의 대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쌤 경청이라는 건 핵심 소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세대끼리 대화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건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 라는 키워드가 누락되어 있죠. 맞지? 그러니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괜찮지? 자 마지막 5번 선지까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Invisible thread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마리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miscommunication 잘못된 소통을 가져온다. 잘못된 소통은 뭐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짧게 표현을 해보면 오해라는 말은 전혀 없었죠. 탈범주 처리해버리겠습니다. 자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이제 오답 노트 할 문항들이 쌓여갈 거라고 생각해. 자 그럼 첫 번째 듣기 틀렸을 때 어떻게 오답할지 이미 알려드렸고요. 30번 때 틀린 건 내일 강의 올라오면 활용해봐도 좋고 혼자 오답하고 안 되는 것만 골라봐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 내가 수업 때도 다루지 않고 영상도 없고 혼자 풀고 혼자 틀리는 문제 나오잖아. 이 모양 만들어내 이 모양. 알겠지? 이거랑 똑같이 내가 모든 지문을 만들어야지 라고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쌤한테 질문 나오는 게 뻔해. 쌤 단서 이렇게 찾았는데 이거면 다 찾은 거 맞아요? 분홍색깔 이 정도 보면 돼요? 말할 거고 쌤 저 이게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무슨 의미를 나타내는지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이 나올 거야. 이 모양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방학 때 기계적으로 움직이자고. 알겠지? 잘했어요. 자 23, 24 어려운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끝낼 거고요. 3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30번. 자 30번은 사실 막 엄청 어렵다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군데군데 배울 건덕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자 30번의 토픽부터 갑니다. 토픽이요. 와 얘도 굿 리스너에 대한 표현이 나오지 않았어? 그치? 그래서 경청이 또 얘도 잘 듣는 얘기예요. 경청이 화자와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 이라고 잡을 거고 자 쌤이 지금 시간을 드릴 건데 얘들아 첫 문장 봐봐. 첫 문장이 가볼게. The power of a good listener is written onto the body. 얘가 첫 문장이거든요. 꺽쇠로 묶어보세요. 첫 문장 꺽쇠로 묶었습니다. 자 그럼 그 문장 위에 조금 공백이 있는 것 같아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직독직해 해석을 한 번만 적어주십시오. 첫 문장만. 말이 되게 추상적이지 않니? 띠꺼워도 써봐. 이 새끼가 뭔 말 하나 분석을 해보는 거지. 그치 어디에 쓰여져 있어? written onto네. 어디에 쓰여져 있어? 됐으면 굳이 너희 거 지우지 마. 나도 어떻게 썼냐면
굿 리스너니까 그냥 경청이라고 해봤고 파워니까 힘이라고 해봤어. 선생님이 직역한 거. 그럼 경청의 힘은 the body, 몸에 written to, 쓰여진다. 이게 직역이었거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썼는데 못 알아듣는 표현이 있잖아. 그게 뭐야? 몸에 쓰여진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얘들아, 내가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게 첫 문장인데 이 첫 문장에 알아듣기 힘든 추상적 진술이 나온단 말이야. 그치, 이런 뉘앙스라고, 느낌이라고. 첫 문장에 이런 식의 느낌이 나오면 예측해야 되는 게 얘들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얘가 100% 주제야. 그러니 그 추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는 게 이 지문의 미션이라는 얘기고, 두 번째는 분명 뒤에서 부연 설명을 붙여줄 거란 얘기야. 그러니 저 몸에 쓰여져 있다라는 밑줄이 뭔지를 정리하는 순간 이 글의 주제가 명확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세요. when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봅니다. 쌤, 우리 이거 계속 배우고 있죠. 쌤, when 하면서 구체적인 소재 나와요. 그럼 이거 뭐랑 똑같다 그랬어? 예시랑 똑같아요. 그럼 그 말은 위에 나오는 문장에 대해서 플러스 부연 설명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몸에 쓰여진다라는 말이 뭘까? When someone hear us, 누군가가 우리 말을 들었고 and let us blank, 우리가 know, 알게 했어. 혹은 우리가 ignore, 모르게 했어. 둘 중 뭔지 모르겠어. 뒤에 더 갈게. 누군가 내 말을 듣고 내가 A하게 했다면 it has actual physiological effect. physiological, 생리학적인 효과가 생겨. That scientists have been able to document, 과학자들이 기록 가능할 만큼 생리적인 효과가 있어. 그럼 얘들아, 몸이랑 그나마 같은 단어가 여기선 뭐야? 생리적이란 단어겠죠. 그래서 나는 생리적 효과에다가 밑줄을 좀 쳐봤거든요. 됐지? 그럼 쌤, 여기서 생리적 효과라고 하는 건 몸과 같은 단어기 때문에 친 거니까 뭐가 가져오는 생리적 효과를 말할까? 경청이 가져오는 생리적 효과. 이게 맞는 말 아니야? 그럼 A 자리에는 누군가 내 말을 잘 들어주고 그걸 아는 거야? 누군가가 무시하고 있는 얘기야? 아는 게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A의 정답은 뭐가 돼? know가 돼. 그럼 know 왼쪽에다 써봐. 쌤, know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 know는 경청을 시사하는 단어겠구나. 그럼 머릿속에 계속 떼올려 놓자. 경청이 어떤 생리적 효과를 일으키냐? 경청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해됐으면 끄덕. 자, 그 다음 거 갑니다. 형광펜 쳐야 되겠죠? in 2015 for example. 오케이. 또 예시다. 그 말은 또 위에 나오는 진술을 플러스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문장으로 아예 내려올래요? 다음 문장 보시면 The researcher found that 형광펜 칩니다. 자, 이런 연구가 있었고요. 연구에서 중요한 거는 예시를 연구로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found라는 표현이 나오면 결과니까 더 중요했죠. The researcher found that, 연구원들은 이런 결과를 발생시켰다. 무슨 결과냐면 when the listener conveyed that, listener, 듣는 사람이 대절이야를 전달한 거야. They heard, 그들이 잘 듣고 있고 and understood the other, 너를 잘 이해하고 있어. 경청을 하고 있어. 이 말인 거잖아. 자, 그런 표현을 했을 때 가로 짝대기 쭉 넘어와서 the storyteller라고 말할게요. 그럼 얘가 스토리텔러는 누구야? 말하는 사람이죠. 그럼 이 말하는 사람의 칠판 무슨 효과 말할 거야? 생리적 효과. 말하는 사람한테 가해지는 몸에 가해지는 효과. 이거 말할 거 아니야. 근데 그 효과가 B의 benefit, 플러스, 좋다. suffered, 나쁘다. 둘 중 하나라는 거야. 맞지? 그럼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지금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어. 영향을 미친다 라고만 한 거지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는 몰랐어. 이해되면 끄덕끄덕. 자, 근데 뒤에 notice ably 하고 땡땡 나왔죠? 이 땡땡 형광펜 치겠습니다.
쌤 결국 이 연구에서 생리적 효과가 좋은 거냐 나쁜 거냐를 찾아내야 되는데 땡땡이 나왔다는 건 뒷부분을 봐야 B에 대한 단서가 나옵니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뒤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when they felt, 스토리텔러들이 느껴, heard by their listener,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다고. 그러면 they, 스토리텔러들은 felt calmer, 훨씬 더 편안해지고요. such that, 어느 정도까지요? Their emotional arousal, 그들의 감정적인 자극 상태가 정서적으로 격앙된 상태가 decrease, 뭐 할 정도까지? 감소될 정도까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됐어? 그럼 밑줄 쳐보자. calmer에다가 밑줄, 그리고 emotional arousal decreased까지 밑줄. 칠판. 쌤 결국 경청을 받았을 때 화자는, 말하는 사람, 화자는 편안해지면서 격앙된 상태가 감소됩니다 라고 했거든. 그럼 이건 좋은 효과야 나쁜 효과야? 좋은 효과네. 그래서 B자리는 뭐가 맞게 돼? benefit이라는 단어가 맞게 되는 거지. 편안하고 격앙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야. 다음 문장 보면 형광펜 쳐야 될 게 meanwhil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 거기다 형광펜이야. 자, 그리고 칠판 잠깐만 봐봐. 자, 이제 화자에서 이쪽으로 내가 화살표 표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자리에 쓴 단어가 meanwhile이거든. 자, meanwhile의 뜻이 뭡니까? 한편이란 뜻이야. 그럼 쌤, 한편은 언제 써요? 관점을 전환할 때 쓰는 게 한편입니다. 그럼 쌤, 관점을 전환한다는 건 앞에서는 화자 얘기했으니까 meanwhile 다음에 나올 말은 뭐겠어? 청자의 얘기가 나오는 거. 오! 화자 얘기했고 청자 얘기했고. 그럼 얘들아, 이 글의 주제는 뻔하잖아. 잘 들어주는 것이 신체의 benefit. 좋다 나쁘다? 좋다. 그럼 누구한테도 좋고 화자한테도 좋고 청자한테도 뭐하다? 좋다. 아마 이런 관점의 전환일 거야. 그래서 뒤에 더 읽어볼게. Meanwhile, 그러나 한편 the more the listener were allied. 얘들 allied라고 나온 거, 이 단어 원형은 이거야. ally. 이거 뭐야? 동맹이잖아. 여기에 바꿀 때 IED를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동맹을 맺다.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allied. 그러면 청자가 화자와 동맹을 맺게 되는 거지. 더 강하게. 그럴 경우에 the more they, 그 청자들은 스스로 더 경험하게 되는 건데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자극 상태에 이르게 된대. 자, 그럼 봐봐. 화자는 arousal이 뭐 한다 그랬고? 줄어든다 그랬고, 반면에 청자는 그 감정적으로 격앙되는 상태가 높아지냐 낮아지냐 이래 나온 거거든? 맞지? 그럼 쌤,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뒤에 땡땡 형광펜이겠지. 얘 보고 답 맞추라는 얘기잖아. 그럼 가볼까? when 누군가가 walk in someone else's shoes, 누군가의 입장에 들어가게 되면 it is apparently, 이거는 분명하게 like taking on some of their energy, 그들의 에너지를 taken, 내가 가져오는 거와 같아. 그럼 그들이 생각하는 걸, 느끼는 걸 내가 가져오게 되는 거야. 그럼 누군가가 나한테 화나는 일을 말했어? 나도 같이 뭐가 돼? 화가 나.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럼 밑줄 칠까요? taking on some of their energy에 밑줄을 쳐주시고, 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가져옵니다 라는 것의 근거로 오히려 청자는 그 감정적인 격앙 상태가 뭐 될 수 있구나,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구나.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갈까요? 이제 화자와 청자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정리해 줄 겁니다. 형광펜, in other word로 말이죠. 그럼 이제 또 in other word 뒷부분에 형광펜 쳤죠? 읽어보겠습니다. Listening well, spread the emotional load. 자, 이것도 얘와 마찬가지로 직역 한 번만 적어보겠습니다. In other word 뒤에 있는 말, listening부터 load까지를 직역해봐 주세요.
선생님 저는 로드가 뜻이 모르겠어요. 로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냥 양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 분량 할 때 그 양. 혹은 부담이라는 뜻도 있거든. load. 자, 됐으면 나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 listening. 듣기는 emotional load. 감정의 양을 well spread. 잘 나눈다. 이렇게 직역을 했거든. 자, 그럼 이제 합칠게. 결국 여기까지는 이해 안 해도 되는데 우리 공부시키려고. 결국 듣기라고 하는 거는 본문에서는 경청을 말할 것이고, 감정의 양을 나눈다라고 하는 건 화자의 감정적 부담은 뭐 해주고? 줄여주고. 그리고 청자는 오히려 그에 공감할 정도로 감정이 더 격해질 수 있고. 바로 이런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려고 하는 글이구나, 이 글은. 괜찮나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No benefit increase. 이렇게 잡아주면 됐던 거지. 됐죠? 자, 오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별표, meanwhile 별표. 자,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다? 관점을 전환해 줄 때 쓴다. 요거 좀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고. 얘들아, 나 되게 꼼꼼히 보는 거 느껴져? 이렇게 보자. 그래야 여러분들 독해력이 느니까요. 자, 40번 가보겠습니다. 40번. 자, 40번이고, 자, 여러분들 얘도 토픽 먼저 부르겠습니다. 좀 아셨으면 좋겠어서 이거는. 부를게. 자, 토픽. 범죄 통제 모델과 적법 절차 모델. 법에 관한 개념을 다루고 있는 글이라서 조금 생소한 친구들은 어렵게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바로 요약문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보자. 얘들아, 여러분들, 우리 요거는 요약문 정리를 좀 할 건데, 거기서 형광펜 쳐줄 게 딱 하나 있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two justice model. 형광펜이야. two justice model. 자, 그럼 모델이 몇 가지다? 두 가지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1번 모델, 2번 모델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될 것이야. 맞지? 시간 드릴 테니까 요약문 정리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요약문 정리요. 자, 본인이 문제 풀 때 했다면 그거 한 번만 다시 봐주시고, 안 했다면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범죄 통제 모델과 적법 절차 모델. 범죄 통제 모델과 적법 절차 모델. 범죄 통제 모델과 적법 절차 모델.
자, 유사하게 했나 봅시다. 쌤, 요약문 먼저 정리할게요. 보니까 지우지 말고 나는 여백에다 써줘. 39번 밑에 여백 있죠? 자, 거기다가 일단 우리는 지금 두 가지 모델을 다룰 겁니다. 두 가지 다룰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모델과 두 번째 모델로 각각 양분을 해줄 겁니다. 글 자체가. 그래서 요약문을 읽어보니까 The Crime Control Model. 자, 이게 crime, 범죄, control, 통제 모델이라는 거고요. 맞죠? 그리고 이 범죄 통제 모델은 which, 어떤 거냐면 A 하는 겁니다. 대중의 안전과 강력한 유죄에 대한 처벌을요. 됐어? 자, 그래서 나는 이 범죄 통제는 첫 번째, 대중의 안전이 A한 거야. 그러면서 guilty,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 strict punishment, 강력한 처벌을 해주자라는 입장인가 봐. 됐지? 그럼 이거는 피해자 우선이야, 범죄자 우선이야, 느낌이? 피해자 우선인 것 같아, 맞죠? 그 다음 문장 and 그리고요 new process model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금 나는 암기했으면 좋겠어서 이 단어 잠깐만 빼줄게. 자, due라는 단어는 잠깐만 보고 가자. 얘들아, 우리가 과제를 받았어. 그 과제의 마감 기한을 보통 뭐라 그래? due date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due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의 뉘앙스가 있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거든. due date, 내가 그때까지 해야 돼. 마땅히 뭐뭐 해야 하는 이란 뜻이 있어. 우리가 익숙한. 그래서 얘는 의무의 범주로 속해. due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거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적인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적절하다라는 뉘앙스도 있어.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옳은 거야. 즉 적법한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다고. 두 가지.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왔던 due process를 적절한 절차, 그러니까 법에서 쓰면 적법 절차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범죄 통제의 모델이 하나 있는 거고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라는 이 주장 두 가지로 말을 했어. 그럼 더 읽어볼게. 이 적법 절차 모델은 which focus on fair treatment. fair treatment. 공정한 대우가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and avoid B conviction. 범죄, 법에 대한 얘기인데 conviction에 S가 붙어 있네요. 유죄 선고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유죄 선고가 B한 것을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별표야. avoid에다 동그라미 별표. 자, avoid에 동그라미 별표 친 이유는 딱 하나야. avoid, 피해. 무슨 어구야? 부정어구잖아. 빈칸 앞에 부정어구니까 반대말 고르는 거 신경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B한 선고는 방지해줘야 되는 거구나. 하지 말라는 거구나. 자, 그러면 위로 쭉 올라가서 첫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이 사람에 따르면 there are, 거기에는 형광펜, two competing model, 형광펜. 자, 그럼 봐. 두 가지 모델이 있어. 이미 요약문에서 봤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competing이에요. 이 두 가지 모델을 뭐 하는 거야? 라고 줘버렸어. 반대되는 거야? 라고 줬잖아. 그럼 얘는 강력히 처벌하자. 처벌이 중요한 거야. 됐지? 그럼 아니야. 적법 절차를 따지자. 아무리 얘가 잘못했더라도 적절한 벌을 줘야 돼. 그럼 얘는 약간 절차 위주라고 보면 되지 않겠니? 즉 조금 더 생각해보면 얘는 피해자를 우선하는 거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밑에는 가해자의 권리를 조금 더 우선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럼 너무나 뻔해지는 건 이제 범죄 통제 모델은 이렇고 적법 절차 모델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할 거고, 내 말 잘 들어봐. 모델 1번과 모델 2번을 전환할 거 아니야. 전환할 때 연결사는 역접의 연결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야 상충된다라는 말이 맞으니까. 그럼 형광펜 들고 지금 밑줄 쳤던 two competing 모델에서 밑으로 하나, 둘, 세 줄 내려와 봐요.
세 줄 내려오면 The Crime Control Model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형광펜. 그리고 밑으로 따라 내려오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나와요? In contrast, the two process model. 형광펜이죠. 끝. 그럼 앞에서 A 찾아주면 될 것이고 뒤에서 B 찾아주면 될 것이야. 힌트만 줄게. 자, 대중의 안전을 A 자리에 들어갈 말 우선한다 이런 말 나올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반면에 B 자리에 들어갈 말은요. 부당한 선고, 그에게 불리한 선고 같은 거는 방지해줘야 돼 이런 말 나와. 자, 그럼 혹시 모르니까 선지의 단어들 잡아드리겠습니다. A부터 1, 2, 3, 4, 5 쭉 볼게요. 자, 1번에 support, 지지하다, 동그리고 threaten, 위협하다, 안 되고요. address는 다루다인데 이 다루다는 건 좋게 다루는지 나쁘게 다루는지 모르잖아요. 얘는 계속 X를 쳤고 emphasize, 강조하다 괜찮고 5번에 undermine이 약화시키다니까 안 되고. 그럼 A의 1번과 4번을 남겨뒀었어야 했고요. B 갑니다. unjust, 부당한. 그 정답 1번이었던 거고. severe는 심각한, 혹독한, 나쁘진 않은데 A가 안 됐던 거고. definite는 분명한 이란 말이라 오히려 들어갈 말과 반대말이 되겠죠. 4번에 political, 정치적인, 탈범주로 처리해버렸고. wrongful, 잘못된이라 괜찮긴 하지만 A가 틀려서 5번은 안 됐고.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골랐으면 돼. 됐지? 얘는 위에 내용은 어렵지 않아서 이 정도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갑니다. 41, 42까지 오늘 볼 거고요. 시간 제한이 있으니 오늘은 판서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말로 빠르게 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자, 41번의 토픽 부르겠습니다. 생물체의 공통적인 생존 원리. 생물체의 공통적인 생존 원리. 자, 이거 분홍색 형광펜 준비해 주시고 지문에서 눈 떼지 마세요. 빠르게 풀어드릴게요. 자, 가보자. In nature, 자연에서는요. It is common to find that. 대절이하를 알아차리는 거 흔한 일이다. 형광펜 치겠습니다. It is common to find. 그럼 그 위에다 써볼래? 당연한 것 1번이라고 써봐. 야, 이거 발견하는 거 너무 흔한 일이야. 당연한 거야. 이런 말이잖아. 당연한 것 1번.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1, 2, 3, 4, 5, 6, 7, 8, 9, 9번째 줄에 연결사 뭐 나와요? 뭐 나와요? 입으로 뻥뻥뻥 뭐 나와요? Furthermore 형광펜. 그럼 그 왼쪽에다 뭐라고 쓸 거야? 당연한 것 2번이겠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당연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 그럼 나열되는 거는 무슨 점 고르기로 했죠? 공통점 고르기로 했죠. 다시 첫 문장 올라가 볼게요. 자, 뭐가 당연한 거냐면 organism, 유기체들은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take action, 행위를 취해. 이 행위는 that aim to achieve,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 One of four essential objectives for survival. 생존에 대한 4가지의 본질적인 목표들을 달성하고 위해서 행위를 해. 이 말이야. 그럼 중요한 말 밑줄 칠 건 for essential objective for survival. 얘를 먼저 잡아봤거든. 그리고 뒤에 땡땡 나오는 거 보니까 그 4가지 본질적 목표가 뭔지를 쭉 서술해서 문장이 길었던 것 같아. 그리고 furthermore 내려가봐. 게다가. 그럼 앞에 거랑 비슷한 논지가 뭔지 확인해야 된다 그랬어. 게다가 many living organisms, 많은 살아있는 유기체들은 have, 가지는데 여기 밑줄 쳤어? similar functional component or organ이야. 비슷한 기능적 요소나 기관이 있다는 거야. 자, 그럼 1번과 2번에 비슷한 단어를 하나씩 찾아볼 거야. 1번에 무슨 단어가? 2번에 무슨 단어랑 똑같아? 나오나 뭐? 1번엔 essential, 그치? 2번에서는 similar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제 요걸 좀 이해시킬게. 오늘 선생님 봐봐. 이것도 수능에 아주 자주 나오는 건데, 야, 인간이라면 본질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말을 해볼게. 그럼 이 본질적으로라는 건 인간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인간이라면 다 그렇다는 거야. 다 그렇다. 그럼 쌤, essentially라는 본질적이라는 건 공통점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차이점을 나타내요? 공통점을 말할 때 쓰는 거야. 그러면 모든 종들은 4가지의 기본적 목표가 있고
그러니 모든 종들은 similar. 어떤 기관이 있어? 비슷한 기관들이 모두 존재해. 그럼 이제 이 글을 읽어내는 포인트는 다 모든 종들 간의 공통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픽을 보면 공통적 생존 원리라고 잡았잖아. 화살표 연결해놔. essential을 similar로 화살표 연결해놓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알파벳 A 선지를 보면 베이직 오브젝티브라고 나왔지. 베이직도 기본적이야. 기본적은 에센셜이야. 그럼 논조 같아 달라? 같은 거야. 얘는 생명체의 공통적인 목표를 말하려고 하는 결이야. 되나요? 자, 이거 B 이제 가볼게요. 다음 문장. 형광펜 칠 거 또 나왔죠. This similarity. 이러한 유사성을. 계속 같은 말이네. 그리고 알파벳 B로 내려와 볼래요? B에서 한 줄 아래로 내려오면 형광펜 단서가 또 나오죠. 뭐 나와요? as an example, 형광펜. 그럼 얘들아, as an example은 예시잖아요. 그럼 예시 안에서도 공통적인 걸 얘기할 거예요? 차이점을 얘기할 거예요? 공통점을 얘기하겠죠. 누구나 공통적으로 생존 목표가 있다. 그럼 as an example 문장 한번 읽어볼게. 자, we can compare. 우리는 비교할 수 있어요. The water conservation strategy. 우리는 물을 보존하고자 하는 전략을 비교할 건데요. 세그아로 라고 시작하는 애와 and the 드로메다리 카멜, 뭐 낙타인가 봐요. 칵터스 하면 선인장이고 밑에 카멜은 낙타야. 그럼 서로 다른 종들을 비교할 수 있어. 이유는 공통적 생존 목표가 있으니까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인 거 아니야? 그런데 despite가 뒤에 붙었어. 자, 여기다가 색깔펜 잠깐만 네모 박스 한번 쳐보시고, 선생님 요거 잠깐만 칠판 보시겠습니다. 자, despite라고 하는 것도 우리 마찬가지로 A, B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B 자리에 주제 들어가겠지? 맞지? 그리고 A 자리에는 B와 반대되는 말 들어가겠지? 그럼 despite 나와도 어디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게 이렇게도 나올 수 있잖아. 먼저 B를 써. 그리고 despite A가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얘들아, B 자리에 들어가는 건 뭐야? 공통적인 목표가 다 있어 이 말인 거잖아. B 자리에는. 그럼 A 자리에 들어갈 말은 얘랑 반대돼야 되는 거니까 뭔가 차이가 있어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despite를 보니까 the two organism, 그 두 유기체가 not, 동글, 부정어구가 있어 또. 그러니 C 자리에 related, 연관되어 있대. 반대말 들어간 거지. 그럼 그대로 해석해보면 두 가지가 관련성이 related, not, 없음에도 despite, 불구하고 관련성이 없다는 건 차이가 명확한데도 공통점이 있어 이 말인 거잖아. 그럼 related도 괜찮은 거지? 서연 이해되지? 어려운 거였어요, 유선지가.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 These comparison, 형광펜. 그럼 쌤 또 이 비교는 어떤 비교예요? 서로 다른 종이지만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이란 얘기일 거고, 그 다음 문장도 형광펜이야. In fact, 사실은 강조할 때 쓰는 거니까 논지는 그대로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알파벳 E 있는 부분 봐주세요. 자, E의 한 줄 위를 보시면 the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형광펜. 자, then은 옆으로 빼서 두 가지만 불러줄 테니까 적어. 자, then은요. 1번 논지를 확장할 때 쓰기도 합니다. 논지를 확장. 선생님, 논지를 확장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어떤 한 학생이랑 소통을 하다 보니까 격려를 해주니까 얘가 되게 좋아하더라. 그러면 교육 자체에서 학생들을 격려해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닐까? 한 학생의 얘기에서 교육으로 논지를 벌렸어. 이걸 논지 확장이라고 해. 두 번째는 단계의 이동이야. 단계의 이동. 1단계 A, 그리고 나서 2단계 B, 단계를 넘어갈 때도 써. 지금은 1, 논지의 확장이라고 내가 잡아볼 거거든. 그럼 서로 다른 종들을 이렇게 같은 생존 목표로 비교할 수 있다면, 이제 나 봐. 동물들이나 식물들 유기체에서 멈추지 말고 인간한테도 비교할 수 있지 않겠니? 논지 확장.
그래서 다시 봐봐, 종이. This common principle, 그 된 문장이 있는 거야. 이 공통된 원칙은 아주 명확하게 applied to human, 누구한테도 적용될 수 있어. 인간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거야. due to, 뭐 때문에? 공통점 때문에. 이 말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되면 끄덕? 자, 근데 이 자리에 나온 단어는 specifically야. 이거 무슨 뜻이야? 특수성이란 단어야. 특수성은 공통점의 반대말이잖아. 그러니 답은 5번이 되는 거지. 41번까지 볼게. 1번 shared survival principle across species. 종들 간 공유되는 생존의 원칙. 그럼 여기서 shared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공통점이다. 앞에서 기다려줄래? 공통점이다 라는 말을 시사하는 거죠. 됐습니까? 나머지 선지는 따로 안 보겠습니다. 됐어? 자, 일단 오늘 이 형광펜 단서 정말 꼼꼼히 잡을 거니까 이 시간에 70분 집중만 좀 해주시고 1시에 만나는 거 수능 영어 공부에 엄청 좋은 거야. 그러니까 너무 졸리더라도 좀 잘 버텨줘.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우리 반은 하원하고요. 쌤이 정리되는 대로 단체방에 올리는 것들 확인 좀 해주세요.